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비전공자 문과 출신에서 이 유니콘 기업 입사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박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그 O2O 매칭 서비스를 런칭하는 것으로 첫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가로서 각 단계별 스타트업들을 거쳐서 현재는 유니콘 기업에서 전사 전략팀의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좀 소개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저 사진 같은 경우에서는 올해 6월달에 그 데이터 애널자라는 이제 컨퍼런스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과금 로직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던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과금 기획이라든지 좀 그런 설계하는 방법들을 좀 사례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데이터 애널자 그리고 제 이름을 같이 검색을 하시면 발표 영상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QR 코드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링크드인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 링크드인 주소니까 뭐 편하게 이제 네트워킹이나 메시지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소개는 간단하게 마치고 오늘 강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비전공자 혹은 문과 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처럼 이런 비전공자 분들이 어떤 그 단계를 거쳐서 실제 유니콘 스타트업에 입사했는지 그런 과정을 강연에 담았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얼마나 비전공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에서는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는 전공자입니다. IT 업계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그만큼 저는 IT와 관련이 없는 전공을 이제 했다라고 봐주셔도 무방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공부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걸 좀 선호하다 보니까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스펙이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기준으로 했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이 강연에서 담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비전공자 혹은 어떤 뭐 출신 그런 스펙 이런 것들에 좀 연연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벌어진 이런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말고 저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할지 그냥 그런 실행 과정들에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력서에 잘 담아서 보여줄 것인가, 그게 이제 취업에서의 어떤 핵심 목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들어서 이런 메시지를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의 어떤 이 취업 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크게 이런 흐름에서 어떤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만드는 걸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뭐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고, 오히려 뭔가 창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학교 같은 데 보면은 그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막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안 됐지 생각을 해보니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실전 창업 교육인데 실전 경험이 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회사들, 뭐 흔히 말하는 이런 중소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경험을 쌓자라는 마인드로 들어갔었고, 그 당시 제 초봉이 2,400이었어요. 그만큼 솔직히 말해서 가고 싶지 않은 회사였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배웠던 게 무엇이냐, 그 회사는 IT 회사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IT 회사로 가고 싶어하는 회사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앱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런칭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경험해 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제가 원했던 경험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한번 창업을 도전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창업을 이제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도전을 해보고, 이번에는 그런 타이밍이나 운이 좀 잘 맞아서 다행히 뭐 투자까지도 받아보고 실제 사업을 운영을 해보는 경험들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가 이제 나타나면서 그 사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실패를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의 어떤 이력에는 사실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할 때. 근데 다만 저는 저 실패를 보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서
했었냐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에서 어떤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지?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이 무엇이지라는 복기들을 했었고 그 결과적으로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저는 저의 실패 이유를 그냥 사업의 지속성이 없었기 때문이고 돈을 못 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돈을 벌을 수 있을까라는 결론 끝에 어차피 지금 시장 상황 안 좋고 연쇄 창업하기 어렵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돈 잘 버는 스타트업에 들어가 보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냥 뭐 그런 중소기업 이런 게 아니라 실제 IT 서비스를 통해서 매출을 내고 돈을 잘 벌어가는 그런 스타트업에 취업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 현실은 그냥 비전공자 문과 출신 여전히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직장 경험을 낼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그 길게 다닌 것도 아니었고 그 회사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내세울 그런 장점들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이제 창업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만 사실 지난 상태였고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군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채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그 분석가라는 그 직무 자체가 아무래도 그 회사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비즈니스에 기여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그 바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신입으로서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의 어떤 장점이니 제가 장점이 이제 실행하는 건데 별 크게 고민하지 않고 일단은 했어요. 그래서 매일 이력서, 포트폴리오 밤새서 만들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어떻게 만들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번 또 실패를 했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뭐 채용 시장이 요즘에 뭐 역대급 어렵다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채용 시장은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개발자들에 한해서는 잠시 이제 반짝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외의 직군에서는 크게 그런 호황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패를 한번 경험을 다시 하고 똑같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바로 이제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좀 부풀리기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집착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제가 그 창업을 했었고 그리고 그 뭐 지원 사업 받아가지고 직원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경력을 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또 막상 길진 않았어가지고 애매한 거예요. 결국에는 저는 주니어로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신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분석가 경험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상 신입인데 제가 뭔가 이력서를 쓸 때 굉장히 그걸 내려놓지 못해서 부풀려서 쓴 거죠. 막 오히려 없는 경험이니까 그것들을 더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길게 쓰고 내가 뭔가 가진 역량이 아니더라도 뭔가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써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운 좋게 뭐 서류 통과가 돼가지고 면접에 가더라도 그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뭔가 받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그냥 이 사람은 의심스러웠는데 정말 그게 확신으로 변경이 되면서 탈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에 대한 집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분석가 처음 준비하면서 막 인터넷 뒤져보고 이런 거 찾아보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은 뭐 포트폴리오가 막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걸로 막 나 취업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쇼츠라든지 마케팅 매체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포트폴리오는 가장 후순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도 뭐 여러 가지 면접을 보면서 사람들을 채용해 본 경험을 가지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사실 포트폴리오를 보진 않아요. 그냥 저는 이력서를 보지 포트폴리오는 이력서가 정말 괜찮으면 그때 궁금해서 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력서가 안 괜찮으면 포트폴리오를 보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담당자가 어쨌든 채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잘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피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이력서를 잘 써야 되는데 포트폴리오에 집착해서 포트폴리오만 만들려고 막 밤새고 하는데 이거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원도 늦어지고 시간도 쓰고 근데 완성됐는데 이력서 쓰기에는 이미 내가 지쳤어. 그러니까 이제 약간 퀄리티 낮춰서 이력서랑 같이 나가고 이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력서 경험 정리만 올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력서를 통해서 제 강점을 좀 잘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하루 종일 그냥 한 개의 경험을 가지고 이 논리를 좀 검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 개가 어떤 거냐면은 이력서를 봤을 때 딱 한 문단이거든요. 딱 세네 줄. 그거를 가지고 막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전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질문을 그 핵심 질문으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나의 경험이 실제 문제를 잘 정의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가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문제를 잘 정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임없이 검증을 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그러니까 액션이 실제로 성과랑 연결이 되는가? 이거는 그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그러니까 문제를 정의를 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액션을 했으면 문제가 해결돼서 성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에 대한 그 논리 구조가 명확한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었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 작은 단위에 대한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크게 확장해서 뷰를 봤었을 때 이 경험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보는 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하나 뭐 예시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서비스에서 마케팅을 해서 신규 유저를 늘렸어요. 근데 늘렸는데 구매 전환율은 하락했고 매출은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 경험이 만약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해보시면 어떻게 이걸 이력서에 잘 녹여내서 전달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끝까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이 성장을 정의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질적 성장, 두 번째는 양적 성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전반적인 방향이 질적 성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다는 거는 수익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구매 전환율에 대한 하락은 마케팅 비용을 했으니까 비용을 투입했을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인 그 매출은 증가하더라도 이익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의 큰 방향성과는 조금은 다른 어떤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으니까 구매 전환율이 문제라고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랬을 때는 뭐 그거에 맞게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죠. 이 액션은 사실 뭐 디테일한 거니까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맥락상 어떤 걸 해야 된다. 이 전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 반대로 이 회사가 스케일업을 좀 중요시하는 이런 양적인 성장, 볼륨업을 하기 위해서 양적인 성장을 중요시하는 단계다라고 하면은 이 현상을 보고서 저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냥 유저가 늘어나서 확장되는 단계에서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구매 전환율 하락은. 근데 우리는 매출의 어떤 볼륨이 커졌기 때문에 성과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저 구매 전환율에 대한 하락에 대한 가드레일 기준이 있어야겠지만 이 회사의 맥락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경험을 포지셔닝을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경험을 구조화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뭔가 이력서 이 경험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이 논리 구조화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거에 대한 방어 논리가 구축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런 방향과 주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구매 전환율 뭐 하락했는데 이거 나쁜 거 아니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 단계에서는 스케일업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우리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의 하락은 뭐 괜찮다고 봤다. 오히려 더 긍정적인 저의 코어 뭐 KPI는 뭐 매출 성장이니까 그거에서의 가치를 더 높게 봤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사실 면접관 입장에서는 뭐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면접을 이제
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력서 한 장 딱 적었을 뿐인데 면접 준비까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험 구조화를 좀 논리화하는 경험 구조를 논리화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면접에 또 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 면접에 대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방금처럼 그 면접관에 질문을 했었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와 그런 논리 구조가 저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이력서 안에서 뭐 질문을 받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인 거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고 났었을 때 저도 똑같았어요. 예전에는 면접 보고 나면은 이게 떨어질까 뭐 합격할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뭔가 전전긍긍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제가 면접 보면 어떠냐면 이미 합부는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야기들을 다 내놨고 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면접관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느낌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탈락을 무조건 해요. 근데 반대로 내가 했던 이야기들에서 논리가 정확하게 방어가 됐다는 느낌을 내가 받으면 저는 항상 합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오히려 제가 면접 보고 나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붙으면 내가 여기 가야 되나? 이 회사 나랑 괜찮나? 라고 이제 저도 이 회사를 판단하는 경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 면접이라는 게 단순히 그 회사가 저희를 뽑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도 회사를 면접 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면접에 어떤 주도권을 가져오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비전공자이고 문과생이었지만 각 이 단계별을 밟아가면서 좀 그 초기 뚫을 때만 좀 어려웠었지 그 이후에서는 계속해서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실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력서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정리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크게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 네 가지. 먼저 내 실제 경험 또는 관심 있는 서비스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뭐 실제 이러한 뭐 일하신 경험이 있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보통 신입으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당연히 없겠죠. 네,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다거나 혹은 뭐 역기획을 보통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그런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사용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차라리 이력서에 전 녹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이드로 했었던 프로젝트도 있었고, 내가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들을 파악해서 먼저 제안하는 그런 형태로 이력서를 작성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스텝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서비스를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그 서비스에서의 핵심 가치까지도 정의를 하셔야 돼요. 네, 이따가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첫 번째에서 그 핵심 가치를 정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 핵심 가치까지 이어지는 그 퍼널 구조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겠죠. 뭐 앱을 막 켰어요. 그러고 나서 뭐 구매까지 가는, 만약에 구매가 핵심 가치라고 하면 그냥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씩 정의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 그 핵심 가치까지 도달하는 이 선행 지표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지표를 상승시킬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은 문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를 세 번째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하나 잡고 혹은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리고 경험에서 이 핵심 가치로 이어지는 그 퍼널을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보고 그 설계 안에서 구조화한 다음에 어떤 문제를 풀어서 이제 성과로 정리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런 과정들을 그냥 이력서에 적용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내 실제 경험 또는 이 관심 있는 서비스 구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배달의 민족, 뭐 당근마켓, 뭐 야놀자, 뭐 지금은 놀이겠죠. 그리고 뭐 쿠팡,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서비스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스텝에서 이 퍼널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쉽게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 데이팅 서비스의 이 퍼널 구조를 갖고 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매칭의 좀 근간이니까. 그래서 뭐 이 매칭 서비스를 좀 예시로 설명을 드려보면 저는 이 매칭 서비스에서는 이 매칭 성사가 핵심 가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랬을 때 이 퍼널 구조를 좀 보면은 유저가 유입되고 나서 매칭 성사까지 뭐 프로필 소개를 받아야 될 거고 그리고 프로필을 판단도 해봐야겠죠. 수락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매칭 성사가 되는 건데 그럼 각각의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지표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유저 유입 단계에서는 뭐 신규, 기존 뭐 그런 사람들이 유입이 됐냐, 혹은 뭐 성별, 연령, 뭐 회원 가입, 퍼널, 뭐 전환율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뭐 혹은 활성 유저 이런 형태의 어떤 지표들이 있을 수 있고 프로필 소개 단계에서는 프로필이 얼만큼 소개가 됐는지에 대한 숫자 카운트, 혹은 뭐 열람한 비율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 프로필 판단에서는 이제 판단 건수가 몇 개냐, 혹은 뭐 수락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매칭 성사 건수가 몇 개냐, 그래서 뭐 매칭 성사률이 어떻게 되냐 이런 지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지표들을 하나하나 이제 구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에 맞게 커스텀하는 겁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에서 동일한 형태인데요. 이제 세 번째 스텝에서는 제가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유저가 유입이 되고 나서 프로필 소개, 판단, 매칭 성사까지라는 단계가 있을 때 만약에 유저가 지금 100명 유입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 중에서 프로필 소개받은 사람이 70명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프로필을 판단한 사람이 35명이고 수락률은 40%다. 그리고 뭐 매칭 성사는 몇 건이다. 이런 식으로 이게 단계별로 사실 패널 구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에 대한 구조화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마케터, 뭐 기획자, 데이터 분석과 상관없이 이거는 공통된 그 프레임워크로 여러분들이 이력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펼쳐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걸 문제로 정의해 보냐라는 건데, 먼저 뭐 유저 유입에서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저 매칭 성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앞에 숫자들이 커져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0명인데 이게 1000명, 10,000명 되면 당연히 뒤에 게 커질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유저 유입이 뭔가 지금 줄고 있어, 뭐 이런 줄고 있다라는 뭐 그런 게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유입을 늘려야 저 매칭 성사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마케팅 전략을 뭔가 달리하거나, 아니면 회원 가입에 대한 전환율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단계적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유입을 뭔가 늘려야겠죠. 네. 그래서 이런 늘리는 방향으로 액션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프로필 소개 단계에서의 이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거라면 이 소개 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뭔가 그게 프로덕트 개선이 됐든 어떤 퍼널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형태가 될 거고, 프로필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프로필 판단도 이 판단이 떨어진다, 이 판단 수가 너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뭔가 매칭 성사가 안 돼서 매출이 안 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그 문제들을 파악을 하고 이 문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액션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경험을 좀 정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던 이 핵심 가치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게, 이런 형태로 각 이 선행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됐었을 때 핵심 가치가 좀 상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이 경험들을 설계를 하시면 돼요. 요거는 그냥 하나의 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고 이 그냥 경험마다 붙여 넣으면 돼요. 그 경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그런 경험에 따라서 그거를 넣어주시면 되고, 이거를 이제 이력서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라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좀
뭐 가져왔어요. 저는 사실 뭐 이게 정답이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제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력서상에서 제 경험들을 정리를 할 때 요 크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명확하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뭐 어떤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성과가 뭐고 이렇게 그냥 뭔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문제 뭐였고 그래서 내 가설은 뭐였는데 실제로 그래서 해결 방법은 이렇게 하니 기대 효과가 요거다. 이런 형태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었던 이 플로우에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면은 이제 뭐 프로필 소개수가 저는 문제라고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케이스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프로필 소개수를 늘리더라도 이 뭔가 수락률이 떨어지면은 그 뒷단에서 그 매칭 성사까지 이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화가 엄청 중요한 건데 내가 문제를 프로필 소개가 떨어지는 걸로 했으면 다른 지표들이 뭐 가만히 있거나 혹은 뭐 큰 변동이 없어야 되는 형태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가설을 좀 세워 보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프로필 소개수를 높이기 위한 어떤 액션을 했더니 이 프로필 소개수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수락률은 유지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 핵심 가치가 증가를 했다.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은 그냥 n% 뭐 n 이런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문제들을 정의를 했고 그 문제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에서 가장 합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이 해결 방안들을 정리하는데 이때 해결 방안은 사실 저는 디테일을 뭔가 챙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해결 방안에서는 그냥 나의 문제가 뭐고 가설이 뭐고 그리고 그걸 그냥 해결했었을 때 청사진을 보여주는 거지 액션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 게 없다 뭔가 실제로 했던 경험이 아니어가지고 이 액션을 짜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는 과감하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대 효과로 이렇게 이제 그 소개수와 핵심 가치가 증가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경험을 좀 구조화해 나갔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저의 그 사고력을 좀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사고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이 구조화된 경험들을 보면서 서로 티키타카가 되잖아요. 질문에 대한 이거 문제 왜 이렇게 정의했니? 뭐 왜 이렇게 가설을 세웠니? 뭐 기대 효과에서 수락률 이런 이슈는 없었니? 했었을 때 수락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력서에 대한 경험들을 저는 제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서비스다 할지라도 제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회사에 대한 그러면 서비스들을 실제로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서 어떤 게 문제겠구나 혹은 뭐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들을 실제로 구조화해가지고 같이 저의 경험 뭐 사이드 프로젝트 했던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정리해서 이력서를 구성을 했었고 별도 포트폴리오는 제출하면서 네 지원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집중해가지고 했었던 것보다 더 좋은 합격률과 이제 면접 과정들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취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전달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이긴 한데 제가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처럼 비전공자이고 아무래도 같은 어려움들을 좀 겪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같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이런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다니면서 좀 최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를 하나 드리자면 제가 멘토링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력서를 쓰는 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따로 멘토링을 신청하셔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도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는 있고 네 그리고 정말 잘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